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국민의힘 최형두입니다.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정권의 핍박을 받고 부당하게 직무를 정지당했던 검찰총장이 돌아왔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징계처분, 직무배제, 수사 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관을 사찰했다 누명을 씌워 직무배제한 검찰총장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검찰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며 복귀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모습입니다.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법원의 이 결정문은 한 달 전 국회에서 벌어진 법무장관 부하 논란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은 무엇입니까? 지난 시절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이 분노했던 검찰은 어떤 검찰이었습니까? 퇴임한 대통령과 그 가족들, 권력에서 물러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야당을 뒷조사하고 정치 보복을 일삼는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그 악은 제쳐두고 선택적으로 수사하던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검찰을 기대해 왔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기강을 세우는 그런 검찰 아니었습니까?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다며 총장을 직무정지하고 징계 절차로 치달았지만 진실을 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 장관의 첫건 대검 차장마저 장관을 만류하고 징계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법무차관도 사표를 내었습니다. 사면 초과의 무법장관은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는 폭주기관차가 되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 제안하셨던 국정조사 당장 하십시다. 법치를 파괴한 사람이 법무장관인지 검찰총장인지 초당적으로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줍시다. 코로나 사태, 살을 에이는 한파, 경제위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법치주의 복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시다. 여당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즐겨 보셨다는 미국 드라마 웨스트 윙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선배 동료 의원들이 함께 꿈꾼 민주주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쟁점을 설득하고 함께 논의해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최소한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원내대표를 몸수색하는 그런 청와대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야당 의원 수십 명이 대통령께 질의서를 전달하러 갔지만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았고 7시간 동안 문전박대당했습니다. 며칠 동안 답신을 기다리는 야당 의원들을 청와대 앞길부터 차단했고 74시간에 만에 만난 정무수석은 답변은커녕 질의서 전달조차 할 수 없다며 높다란 담벼락만 쌓았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다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법치 파괴 위기를 초당적 국정조사로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한순간 당파적이 유불리에 집착해 민주주의 근본인 법치주의 대의를 놓친다면 문정부와 여당은 더 큰 국민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의원입니다. 1년 전 바로 이곳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공수처는 법정 기한을 넘긴 지 5개월이 지나서도 공수처장 후보 선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민주당만의 수건도 진보 진영만의 연문도 아닙니다. 공수처 설치를 최초로 주장한 분은 1998년 유해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였고 한나라당의 17대 총선 대표 경쟁이었습니다. 그랬던 야당이 그간의 주장을 뒤엎는 동안 권력기관의 개혁은 한없이 뒤로 밀려났고 검찰권의 오남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주도의 길가에서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제주지검장이었던 김모 씨였습니다. 검찰은 김 지검장에 대해 성선후성 장애에 대한 6개월 입원 치료만을 하게 한 후 재범이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 만에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하여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부장검사 아이스크림 성희롱 사건 등 나열하기도 민망한 검찰의 제숙구 감싸기의 사법정언은 허망한 구호로만 남아있습니다. 성비율을 해임될 시 연금의 최대 25%가 삭감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은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부가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립국가입니다. 국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를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권 행사로 풀어내듯 대통령에게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역이 된 검찰에게는 자정 능력도 통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이 기획한 사건에 법률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검찰은 독재 정권의 신여라는 오명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민자로 군과 정보기관들이 제자리로 돌아간 뒤 검찰은 과거 안기부와 중앙정보부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획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로, 이제는 검찰총장의 관심 재판에 대한 판사 사찰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은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중수부를 없애려면 내목을 철하던 과거의 검찰에서 현재의 검찰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 있는 사람과 신라 면세점 명품시계 밀수 사건의 변호를 맡아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여 공수처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상 정권 전반기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고 후반기에는 집권 세력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아닌 검찰이 영원한 승자가 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으로 공수처 출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